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NoSQL 몽고DB에 대해서 설치해보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는 제이슨 스트링 기반의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제이슨 스트링의 그 키밸류 형태대로 저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얘는 이제 노에스케일이죠. 가장 큰 특징은 스키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이블을 정의할 때 뭐 컬럼, RDBMS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을 정의하고 PK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실제로 그 어떤 요건에 맞는 테이블 설계와 관계와 그다음에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요건이 변경이나 추가가 돼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컬럼을 추가하는 이제 그뭐 알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별로 이제 그렇게 테이블에 이제 컬럼을 추가하는 작업들이 그 쉬운 작업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작업하는데 그 좀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키마가 없습니다. 스키마가 없어서 그 특정 필드가 추가되거나 뭐 삭제되거나 혹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테이블 컬럼 같은 것들이 텔레 컬럼 같은 것들을 특정 포맷으로 정의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요건들이 막 바뀌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필드 추가가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유용한 음,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또 스키마가 없고 트랜잭션과 조인의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키마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도큐멘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트랜잭션과 조인에 대한 개념을 과감히 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트랜잭션의 개념이 없다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처리할 때 그 몽고DB를 써서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좀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이 몽고DB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네, 이 스터디가 아니라 다음 스터디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심화돼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스키마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필드 추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몽고DB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커로 설치를 할 거고요. 도커는 동일하게 도커 run -p 기본 포트는 27017입니다. 27017 name 몽고 도커 -d 몽고라는 이미지를 치면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도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탑하고 RM 명령을 통해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 실제 좀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 몇 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삭제는 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설치가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고DB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몽고DB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도커 캐시 이렇게 치면 들어가고요. 몽고DB 들어가려면 몽고라는 명령을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이름의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저희가 스키마라고 보통 부르죠. 원래는 그 스키마 명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은 저기 몽고DB에서는 콜렉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있는지를 보려면 show dbs를 치면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빠져 있네요. show dbs. 네.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use 테스트를 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는 거고, 여기 어떠한 테이블들, 그러니까 콜렉션들이 있는지 보려면 collections로 치면은 테스트라는 이름의 테이블
유저라는 이름의 테이블. 근데 몽고DB에서는 테이블을 콜렉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콜렉션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명령을 치시면 돼요. db. collection명 그리고 find 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특정 뭐 여기 데이터를 일단 먼저 보면 데이터를 기본으로 생성하면 이 언더바 id라는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고 실제 몽고DB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마이너스 언더바 id라는 값들을 체본에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중복되지 않는 값을 체본에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이슨 스트링 기반의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니까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마이너스 클래스 이 언더바 클래스도 데이터가 들어갈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가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메타데이터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넣은 데이터는 요거예요. 네임하고 이메일 요 두 개고 제가 이 네임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저 파인드에 여기에 제이슨 스트링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내가 캐니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데이터가 셀렉트 돼서 나오는 거고요. 유저 말고 테스트에는 좀 다른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테스트에는 네임을 동균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찾겠죠. 제이슨 스트링이니까 네임. 네, 이렇게 치면 이게 하나 데이터가 셀렉트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가 이 브레이스로 시작되는 제이슨 스트링의 형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도큐먼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몽고DB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ID 네임 형태대로 들어갔지만 이 네임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성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메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그냥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그 키 밸류에 해당한 데이터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뭐 RDBM에서 이 테이블에 그 데이터를 넣으려면 알터를 때려서 컬럼을 추가하거나 작업하는 것들이 필요 없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몽고DB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